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의 속물근성에 대한 사연입니다. 여기 한번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염치를 밥 말아 먹어버린 듯한데요. 그 사람이 나타나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염치 없는 사람을 내모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엄마가 부산을 떱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엔 적막감만 감돌았죠.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엄마 아버지가 싸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또다시 집을 나갔구나 하고 말이죠. 종종 있었던 일이라 엄마가 부산을 떨며 짐을 싸고 있었지만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의 머리도 따아주고 옷도 벗겼다 입혔다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제 인형을 낚아채더니 서둘러 옷을 입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오늘 할머니네 갈 것이라고 말이죠. 할머니는 시골에 사시고 방학 때만 가는 곳인데 왜? 오늘은 토요일? 그럼 주말에 할머니네 집에서 지내려고 하는 건가? 아, 할머니 집 더러운데. 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엄마를 따라 나섰고 할머니 집에 내려가는 내내 엄마는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아이였기에 저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고 어느 정도 잠이 들었을까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는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우악스럽게 잡았고 한 손으로는 삐져나올 듯이 빵빵한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계셨었고 평소 같았으면 저를 향해 반갑게 나오실 만도 한데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는 인상을 쓰고 있었고요. 이후 할머니와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엄마는 다시 훌쩍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저를 휙 돌아본 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리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가 3학년 겨울 방학을 얼마 앞둔 날이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할머니가 사시는 그곳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던 거였어요. 할머니 손에 맡겨진 것 보면 엄마도 아버지도 저라는 애를 책임지는 것을 거부했던 거겠죠. 하기사 매일 싸울 때마다 엄마는 그랬습니다. 다 저 때문이라고요. 저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갈라설 텐데 저 어린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부담스러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를 많이 좋아했고 엄마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내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도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휙 돌리고 차를 향해 걸어갔어도 저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내 엄마는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줌을 빨리 가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할머니네 집에 살게 되면서 가끔씩 이불에 지도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속이 허한 거라 하셨고 그럴 때마다 백숙을 삶아 주시곤 했었죠. 저는 치킨이 더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어린 게 잘못은 없는데 어려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저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다 알고 있었죠.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엄마는 나란 아이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보러 오시긴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잔뜩 과자를 사서는 저를 보러 왔었는데 아버지는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래 어렸을 땐 엄마가 더 좋은 법이잖아요. 아버진 좀 그냥 저냥 했었죠. 그런데 친구를 사귀고 어느 정도 할머니 집에 적응이 되니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던 엄마 생각이 옛날만큼은 나질 않더라고요. 물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보고 싶은 마음에 울기도 했었지만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들키게 되면 저를 보살펴 주고 있는 할머니가
네 애미한테 가라고 저를 내쫓을까 봐서요. 저희 할머니는 일자무식 그 자체였습니다. 글도 몰랐고 하물며 숫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다정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었고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막걸리를 드시는 술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쾌쾌한 냄새가 났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항상 떡이 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싫었었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나를 남겨두고 간 것인가? 엄마 아버지를 원망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무식한 할머니라 미용실 가는 것도 아까워서 항상 제 머리를 잘라줬고 때를 밀어줄 땐 어찌나 억세게 밀어주는지 가슴팍이 벌겋게 피멍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참 우리 할머니는 억세다 못해 아주 거칠고 세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육이란 걸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 아니라서 제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교훈을 가르쳐준 분은 아니셨지만 할머니는 항상 제게 그러셨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해. 내 손가락만한 팔뚝을 해가지고 이 세상 어찌 살려고 해. 그리고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토깽이 마냥 똥을 싸는 거야. 굵은 똥을 싸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니까. 구신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할머니 어렸을 땐 도깨비 보라고 놀고 그랬었는데 구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야. 바로 사람 마음. 구신은 그냥 무섭기만 하지 사람을 해치진 않는데 사람이란 것은 요사스러운 점이 많아서 무섭게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화장실은 혼자 가. 왜 자꾸 늙은이를 훈련시키는 거야? 깜빡 잠 들라치면 이것은 꼭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네. 너 혹시 나 놀려먹는 거냐? 그땐 귀신이 무섭지 무슨 사람이 무섭다고 저러나. 무식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하여튼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한다니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머니 말이 진리였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전에 고아도 아닌데 저는 그냥 고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할머니 이름조차 부를 용기가 나질 않았었죠. 그리고 할머니란 단어 자체를 부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자 했지만 어차피 다 쓰러져 가는 집 사겠다 나설 사람도 없었을 것이기에 제가 가끔 내려와서 돌보겠으니 정리를 하지 말자 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았었는데 예전 그 냄새 그대로였습니다. 쾌쾌하고 떡이 진 머리가 상상이 되는 바로 할머니 냄새요. 그렇게 싫었던 그 냄새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건지 할머니가 더 이상 없는 그곳에 할머니 냄새만 나는 그곳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기에 바닥을 막 기면서 그렇게 울어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남겨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는 아버지에게 건네받았고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던 제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랬답니다. 몸갑에는 흰 봉투가 하나 있는데 꼭 그걸 저에게 주라고 말이죠. 봉투 앞면에는 제 이름이 삐뚤빼뚤 써져 있었습니다. 한글도 모르는데 제 이름은 어찌 알았는지 피식하고 웃음이 나다가 이내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200만 원. 참 큰 돈이었죠. 돈을 보니 그동안 할머니가 오랫동안 야금야금 모은 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이리저리 해진 채로 나란히 봉투 안에 할머니의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도 하나 들어 있었고요. 그 안엔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제게 했던 그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 토끼 같은 똥이 아니라 굵은 똥 싸야 한다니까. 요동 야위고 가녀린 제 몸을 할머니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냐고.
제가 가끔 할머니에게 애정 공세를 하면 뼈부딪힌다고 저를 밀어내시곤 했었죠. 그게 싫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럴수록 할머니를 더 집요하게 껴안곤 했었습니다. 애정 표현에도 서툴고 무뚝뚝하고 무식했던 우리 할머니. 그런데 그랬던 그녀에게 저는 인생을 배웠고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었고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은 꽤 오래 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이 헛헛했고 할머니 말처럼 허해지는 건지 잠도 잘 안 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때 백숙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만 했기에 그리고 할머니에게 부끄러운 손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약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에게서 말이죠. 엄마에게 바로 연락이 온 건 아니었고 먼저 아버지에게 엄마가 연락을 한 듯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엄마의 말을 전달해 주었죠. 만날 의향이 있으면 만나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엄마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어떻게 컸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 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그렇게 났었다고 하면서 나한테도 어렵게 전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만일 네가 만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대. 다만 그냥 네 엄마도 나이 먹어가니까 자식 생각이 나는 거겠지. 네가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나는 네가 엄마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도 엄마잖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사람을 포기했었죠. 그리워하고 엄마가 꼭 나를 다시 찾아오길 바랐었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적응을 했고 할머니야말로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었으니까요.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사실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숨이 멎을 정도로 어색하게 앉아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었고요. 부모는 오랜만에 만난 자식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부모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자식 입장에선 남남이나 다름없는 감정이거든요. 아니면 제가 너무 차가운 자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엄마의 말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왜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엄마의 말을 제게 전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도 나란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만약 할머니였다면, 그랬다면 아마 찬물 한 바가지를 엄마에게 부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버지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관심 없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서 뭐 하는데요. 어색하게 앉아서 차 마시고 잘 지냈냐, 어쨌냐, 많이 컸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라고요? 아버지나 다시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너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리 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뜻과는 다르게 엄마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받질 않았었는데 나중에 문자가 들어오더군요. 엄마라고. 전화통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문자에 답변조차 해주지를 않았었네요. 늦은 저녁 집에 돌아와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훌쩍 넘어 들은 엄마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오랜만이라고 많이 바빴냐며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저는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전화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제게 섭섭함을 느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밍숭맹숭하고 귀찮은 듯 반응을 했다고 말이죠. 그럼 어떤 반응을 원했던 거였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너무 반갑다고 뛸 듯이 기뻐했어야 했나?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얼른 나에게 달려오라고 때를 썼어야 했나? 그날 너무 피곤했었는데 잠잘 시간에 전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네.
차라리 제가 한번 만나볼 테니까 아버지도 이제 제게 엄마 이야기 전달하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연락하는 것까지는 제가 상관할 바 아닌데 두 분 입에서 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좀 기분이 나쁘네요. 제가 연락을 따로 할 테니까 이제 엄마 일로는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를 만나는 날 가슴이 떨리긴 하더라고요. 제발 추한 모습이 아니기를. 차라리 내 손을 우악스럽게 잡던 그때처럼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만난 엄마는 별로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여전해 보였습니다. 다행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찻잔만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말이죠. 많이 변했네. 예전엔 제잘제잘 말도 곧잘 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었나 봐.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이제야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그땐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필요했었어. 좀 더 일찍 너를 찾아와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네가 조금만 더 크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다시 만나게 될 이 날만 기다렸었어. 게다가 할머니가 계시니 너를 보러 가는 것은 더 불가능했었고 이제 와서 찾아오니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너무 늦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엄마 말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해. 그땐 엄마가 그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엄마는 너무 지쳐 있었고 막다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었지. 그런데 우리 딸 이렇게 보니까 참 좋다. 길거리 다니다 네 또래 아이들을 보면 우리 딸도 저만치 컸을 텐데 우리 딸도 저렇게 싱그럽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겠구나 하고 상상을 했었어. 그리고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내 딸을 찾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딸과 엄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늦었지만 늦은 만큼 엄마 노릇 한번 하도록 내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 시골에서 노인이랑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가 그 시절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엄마한테도 이제 기회를 줘. 서두르진 않을게. 그냥 천천히 다른 모녀처럼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자. 아버지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나는 너의 엄마인 것이면 틀림없잖아. 엄마이고 싶다는 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진 않아. 안 그러니? 엄마와 딸, 즉 모녀 관계. 제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할머니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제일 좋았고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처럼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에 그다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게 엄마의 손길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교육 방식이었을까요? 할머니는 항상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보다도 말이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단지 모녀 간의 정을 쌓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다고요. 이제 와서? 의심이 많은 것도 병이었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모든 말이 그냥 핑계처럼 들렸거든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말이야 라는 말을 시작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엄마를 의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할머니 집에 내려놓고 냅다 도망을 갔겠지.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미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시침이 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모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딸을 되찾고 싶은 거냐고요. 그럼 어디 한번 엄마 노릇 해보세요. 다음 학기 등록금 지원 좀 해주세요. 그동안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었는데 엄마 딸이니까 그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사실 좀 벅차고 국시 준비도 해야 하는데 요즘엔 뭐 준비만 했다 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동안 못 해준 거 이번 참에 좀 해주세요.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건 등록금과 생활비거든요.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이 당돌한 것 좀 보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너무 당돌한 부탁이었나요? 엄마라면서요. 딸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서서히 그동안의 어색함을 지우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부모라면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고 자식이라면 그간 받은 뒷바라지에 대한 대우를 나중에 보상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순식간에 엄마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귀신보다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었죠. 지금 나한테 돈 이야기하는 거니? 너 변해도 너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의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니? 그동안 네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눈에 훤하다. 그래, 그 무식한 양반이 무슨 인성 교육을 시켰겠니? 그저 먹이고 씻기기만 했겠지. 우선 지금 한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으로 할게.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그건 앞으로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였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정말 등록금이 필요해서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돈 이야기를 했을까요? 솔직히 기대는 했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며 미안해할 것이라 생각했고 만일 형편이 넉넉했다면 당연히 그리 하겠다라고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당연히 대학 등록금이라는 것이 제게는 큰 산인데 돈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며 저를 비난을 하더군요. 제가 잘못 잘한 거라면서요. 그리고 제게 가장 소중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먹이면서까지 말이죠. 쓰는 숨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것 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딸과 정을 쌓고 싶은데 정작 현재 딸이 가장 필요한 건 해줄 수 없다? 돈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몰상식하고 너무 지질한 것 같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자란 환경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나타난 엄마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 말은 다분히 핑계인 듯하고 뭐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라도 아파요? 돈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내가 남의 돈을 받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네요. 당신의 말이 솔직히 진심으로 와 닿긴 했었거든요. 뭐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늙어가니까 자식 효도 받고 싶은 생각 들 수도 있고 딸이라는 본전 생각 났을 수도 있고 그땐 내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였지만 살살 비비면 딸이니까 늙은 엄마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모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당신 생각엔 욕심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죠. 나는 욕심이라 생각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모습 자체가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이면 틀림없었죠. 그 옛날 당신이 내 손을 뿌리치기 전까지 그때까지 당신이 내 엄마였다는 것은 맞아요. 나 또한 당신의 딸이었고 그런데 당신이 내 손을 놓았을 때 우린 거기에서 모든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다고? 에이, 그걸 믿으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이젠 알 거 다 알고 따질 줄도 아는 그런 성인이거든요. 이혼한 부모가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너와 정을 쌓고 싶다? 지나가는 똥개도 그 말은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돈을 앞세우면 다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라고요. 당신이 그리 무식하다가 욕을 하는 그 노인네, 바로 나의 할머니가 제게 일깨워준 교육 방침이거든요. 아무나 믿지 말라고. 가족도 하물며 할머니 본인도 그리 믿지 말라고 가르쳤었는데 그게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당신 의도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죠. 그러니까 끊어진 인연 다시 연결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러다가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엄마는 그날 이후 제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절대적으로 제 생각이 오해였었는지는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일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엄마는 그걸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옛날 어렸을 때만큼 슬프거나 속상하진 않아요. 이번에 손을 놓은 건 엄마가 아니라 제가 먼저였었으니까요. 그리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을 반복해서 빌렸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와 연락도 끊어지게 되었다 하더군요. 과연 엄마는 제게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정말 보살핌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게 빈대를 붙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 할머니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신이 뭐가 무서워? 구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법이야. 사람은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사람 속은 토통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어. 그 속이 시커먼지 하얀지 말이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